첫 문장 하나로 끝까지 가보죠. 내가 버린 사랑의 어머니가 내가 오르려는 왕좌의 열쇠를 쥐고 나타났다면 민경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 번 꺾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텔라 장이 정호세의 어머니라니요. 민경채는 오래전 뜨겁게 사랑했던 정호세를 떠올렸습니다. 그 여름날의 계단, 그의 팔에 안겨 울던 자신의 모습. 그런데 민두식의 약속이 눈앞에 흔들릴 때 민경채는 선택했습니다. 정호세와의 아이를 여동생으로 호적에 올려버리는 간단하고도 잔인한 선택을요. 아이는 민셀이라는 이름으로 자라도록 두었고 민경채는 가끔 알 수 없는 집착과 비뚤어진 모성이 올라오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정호세를 사랑하던 그때의 자신에 대한 추억일 뿐이라고, 보통의 모정과는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혈육이 끊겼다고 믿은 정호세에게 스텔라 장이라는 어머니가 있었고 그 여자가 루시아 편에 서서 민경채의 앞길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머릿속에서 계산을 빠르게 굴렸습니다. 스텔라 장이 갖고 있는 지분, 루시아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 눈물부터 보여주고 무릎부터 꿇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호세 씨의 아이를 데리고 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민경채는 그 한 줄을 가슴속에 넣은 채 마지막 카드처럼 꺼내들 각오를 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이가 대의명분이 될 거라고, 스텔라 장의 모성을 흔들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같은 시각, 민두식은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듯 조용한 방에서 문태경이 보낸 복수의 청구서를 법무팀이 펼쳐 보이던 날이었거든요. 한 장의 서류가 30년의 거짓을 무너뜨렸습니다. 민두식의 숨이 한 번 꺾였고 방 안의 공기가 뒤집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자를 짚고 일어서려던 순간 발목이 휘청했고 입술 사이로 이름 하나가 흘렀다가 허공에서 흩어졌습니다. 구급대가 들것을 밀고 들어왔고 의식을 잃기 직전 민두식은 유언장의 일부를 급히 손봤습니다. 그 한 줄이 루시아를 회장 직무대행으로 올려버렸습니다. 이것이 민두식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왕좌를 내던지는 행위였습니다. 사내 공지는 간단했어요. 권한 위임 임시 안정 유지. 세 단어가 메신저를 타고 번지자 숫자에 익숙한 사람들은 짧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권력의 냄새에 민감한 사람들은 전화기를 찾았습니다. 루시아는 취임 직후 보고 라인을 정리했습니다. 유통본부와 물류부터 손봤고 느슨한 현금 흐름 구간을 체크하고 줄일 수 있는 비용 라인을 차례로 표시했어요. 말투는 고요했지만 움직임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루시아는 위기는 힘으로 밀지 않고 리듬으로 버티는 거라고 몸이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문태경은 그 옆에서 보고서의 군더더기를 칼로 베듯 덜어냈고 설득이 필요한 자리와 시간이 필요한 자리를 구분했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있던 민경채는 휴대전화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기억상 실증이라는 가면을 벗고 나니 오히려 계산이 또렷해졌습니다. 민경채는 즉시 회사로 돌아와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민경채 지분, 민지섭 지분, 민수정 지분 29. 그 숫자는 민두식의 27을 눌렀습니다.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법무팀의 임시 주총 소집을 지시했어요. 밀어붙이는 속도에 주저함이 없었고 주저함이 의심으로 번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답게 바로 속도를 탔습니다. 회사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복도 발걸음이 반박자 빨라졌고 소문은 두 갈래로 뻗었죠. 루시아가 리듬을 잡았다와 결국 피는 못 속인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말에 귀를 더 크게 갖다 댔습니다. 민경채는 민지섭, 민수정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말의 온도를 조절하면서 가족과 명예를 번갈아 꺼냈어요. 민지섭에게는 사장을, 민수정에게는 사업부 정권을 도면처럼 보여줬고 오늘만 넘기면 내일은 다 바뀐다로 매듭을 묶었죠. 하지만 균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자라고 있었습니다. 남매의 오래된 피로와 얕은 굴욕감이 결을 바꾸고 있었고
그 결이 어느 순간 손바닥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갈 조짐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회장실 앞 복도에 얇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지섭은 회장실 문틈으로 빠져나온 세 단어를 들었습니다. 방패 발밑 정리. 루시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단어들은 칼날처럼 귓속을 스쳤고 민지섭은 잠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동시에 루시아는 좌석 배치표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중립표는 가까이, 확실한 표는 적당히 떨어뜨려. 내일 쓸 차트가 화면에 켜졌고 막대 길이와 글자 크기까지 매만졌어요. 아무 감정도 섞이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문장들은 더 짧아졌습니다. 주총, 오전 9시, 의안 1번, 2번, 표 계산, 변칙 없음. 사람들은 서로의 속내를 읽으려 했고 속내를 가리는 방식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루시아는 오늘은 지키고 내일은 이긴다라는 한 장짜리 메모만 세워두었고 문태경은 달력 위 날짜 옆에 별표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 시간 멀지 않은 라운지에서 김선재와 민지섭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남자 사이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김선재가 말문을 열었는데 사과가 아니라 오해라는 단어로 시작했다는 점이 민지섭의 눈에 걸렸습니다. 그건 마치 자신의 감정을 무효화하는 말투였거든요. 결국 회사는 한 방향을 택해야 합니다. 내일 흔들리면 모레의 가격이 무너져요. 그리고 주가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가 무너집니다. 경채도 루시아도. 말은 매끄러웠고 매끄러워서 믿음이 붙지 않았습니다. 김선재는 자신의 이익을 회사의 안정이라고 포장했고 민지섭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지분은 내 사유로 행사하겠습니다. 민지섭이 선을 그었습니다. 가족이니까 금방 풀립니다. 김선재가 웃음을 섞어 말했습니다. 경채는 이기기 위해 사람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결혼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말도 몇 달 뒤엔 변할 겁니다. 대화는 길었지만 결론은 짧았고 민지섭은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민지섭의 목 안에서 뜨겁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심부름꾼처럼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임시 주총전 모임에 초대받지 않은 발소리가 겹쳤습니다. 스텔라 장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보안 담당이 자리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스텔라는 금방 끝납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공증 도장이 찍힌 양도 통지서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내 지분, 방금 루시아에게 넘겼습니다. 회의실이 얼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확인했고 스크린에는 조용히 갱신된 표가 떴습니다. 최대 주주 루시아 51%. 숨들이 잠깐 멈췄고 민경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효력과 절차를 확인하겠습니다. 적법. 법무팀장의 대답은 한 단어였습니다. 그 한 단어가 회의장 바닥을 가로질러 박혔습니다. 민수정은 가방 속 메모지에 한 줄을 더 썼고 민지섭은 길게 숨을 뱉었습니다. 그가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거든요. 사람들이 파도처럼 움직일 때 스텔라 장과 민경채의 눈이 딱 맞붙었습니다. 그 여자는 왜 내 앞길을 끊습니까? 민경채가 낮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지만 얼굴은 비틀렸습니다. 막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돌아갈 길을 남기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스텔라 장의 말은 평평했지만 그 평평함이 더 깊은 균열을 남겼습니다. 김선재가 그 틈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텔라는 정호세의 어머니입니다. 그 이름이 공간을 비스듬히 가르고 흘렀습니다. 민경채의 뇌리에 오래된 여름밤의 계단, 젖은 손목, 서명하는 손끝, 그리고 호적이라는 두 글자가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스텔라 장은 낡은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젊은 정호세가 웃고 있었습니다. 호세는 사고처럼 떠났습니다. 그건 위장이었죠. 누가 왜 그랬는지 난 오래 찾았습니다. 스텔라 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수십 년의 원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식은 복수가 아니라 기억의 방식으로 모았어요. 오늘은 그 기억에 도장을 찍는 날입니다. 민경채는 숨을 고르고 자신이 남겨둔 가장 날카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민세리는 제 피입니다. 호세 씨와 제 사이의 아이입니다. 제 피를 지키려면 제가 올라야 해요. 루시아를 내리고 저를 회장에 올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민세리를 위해서요. 민경채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모성이라는 무기를 꺼냈지만 그것이 관통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스텔라장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오래가지 않았고 곧바로 단단해졌습니다. 마치 부모의 본능이 잠깐 잃었다가 다시 복수의 의지로 압도된 것처럼요. 민세리가 정말 내 아이라면, 그리고 정말 호세의 아이라면 나도 말을 달리 했겠죠. 스텔라 장이 봉투를 꺼내 밀었습니다. 이건 오래전에 온 편지입니다. 호세 사망 직후에요. 그 아이는 당신 아들의 딸이 아닙니다. 그 한 줄 때문에 나는 확신을 만들지 않고 의심을 보존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방의 온도가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민경채의 손목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 민경채는 알고 있었습니다. 공실장이었어요. 또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만약 민세리가 정말 호세의 아이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의심이 있는 한 난 물러설 수 없어요. 오늘의 결정은 회개의 파장을 남깁니다. 그 전에 정리할 게 있습니다. 민경채는 눈을 감았다 뜨며 과거 문장들을 스스로 꿰었습니다. 민두식의 낮은 명령, 자신의 달콤한 약속, 정호세의 체념 섞인 웃음. 모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절차를 지키고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돌아갈 길은 남겨두겠습니다. 저도요. 민경채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절차. 스텔라 장이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은 처음 들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난 되돌릴 시간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름의 자리를 정리하고 빚의 방향을 정리하고 남은 시간의 용도를 정리하러 왔습니다. 끝난 인연입니다. 스텔라 장은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 막장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뜬금없이 죽습니다. 창립기념 만찬에서 누군가 와인을 바꿨고 잔을 든 사람은 공실장이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나타난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공실장은 40년의 침묵을 깨기로 결정한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내 죄는 내가 끊을게요. 공실장이 낮게 중얼거리고 한 모금을 넘긴 순간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모두가 비명을 질렀고 119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공실장의 유서는 병실 침대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손가락으로 쓴 글씨로요. 40년 전 민두식의 진짜 딸을 보육원에 올려두고 공경채를 민씨 장녀 민경채로 올렸다. 살릴 수 있는 아이부터 살리자던 내 명분은 거짓이었다. 그저 사랑하는 아이를 지키려는 욕심이었다. 20년 전 루시아의 아이와 민경채의 아이를 바꿨다. 민세리는 루시아의 딸. 그 선택은 민경채의 명령이었지만 내가 한 행동이었다. 30년 전 문태경 부모 사건의 브레이크 조작에 내가 개입했다. 민두식 회장의 지시였지만 내 손이 했다. 그 죄는 내가 끝내야 한다. 회의장보다 조용한 빈소에서 민경채는 영정 앞을 오래 서 있었습니다. 공실장의 조용한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얼굴에는 더 이상 집사의 표정이 아니라 피해자의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 안 할게요. 하지만 이대로 무너지지도 않을 거예요. 민경채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말투는 낮았지만 눈빛은 이상하게도 맑았습니다. 그 맑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민수정이 뒤에서 속삭였죠. 언니, 밥은 먹고 살아. 그 말이 싱겁게 들릴 수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는 완전한 휴전이었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는 선언이었거든요.
문태경은 밤하늘을 한참 쳐다보다 루시아에게 말했습니다. 복수 끝나니까 이상하게 비어있네요. 마치 심장에 구멍이 난 것 같아요. 비어있는 자리는 누군가 들어오라는 뜻이더라고요. 태경 씨가 들어와도 괜찮겠어요? 문태경이 웃었습니다. 그건 30년 만에 진정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복수 대신 회복으로. 우리 이제 시작해보죠. 다음 날 아침 민두식이 눈을 떴습니다. 늦었지만 늦었다고 하지 않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놀랐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저지른 일들, 이제 내가 정리하마. 민두식은 28% 지분을 루시아와 문태경에게 균등 신탁하면서 영구 은퇴를 공증했습니다. 법무 담당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맞습니까? 내가 벌려놓은 탁자, 이제 너희가 제대로 차려라. 민두식의 말투가 처음으로 부드러워졌고 그 부드러움 속에 늦은 참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참회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난 줄 알았던 막장이 한 번 더 뒤집힙니다. 법원 구인장에 사인을 하러 끌려가던 김선재가 탄 호송차를 신원 미상의 오토바이가 역주행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터진 비명, 호송차의 기울어짐, 그리고 검은 연기. 가방 안에는 현금과 위조 여권이 들어있었습니다. 누군가 김선재를 빼내려 했던 거죠. 김선재는 기적적으로 살았고 그래서 더 잔인해졌습니다. 다리 골절, 두 갈래 열린 상처, 그리고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김선재는 거울처럼 맑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달아날 곳이 없는 감옥이 제일 넓더라. 그 말은 허세도 유머도 아닌 텅 빈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같은 시간 스텔라 장은 마지막 봉투를 문태경에게 건넸습니다. 호세가 살아있을 때 정리해둔 진짜 녹취예요. 내가 가진 모든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테이프 속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공 실장의 낮은 속삭임이 먼저 흘러나왔고 그 다음 제3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놀랍게도 과거의 정호세였습니다. 그만두세요. 선을 넘지 마세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공 실장의 대답은 짧고 차가웠죠. 선을 만든 건 저쪽이야. 우리는 이미 선 너머에 있어. 녹취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정호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 실장이 손을 잡았거든요. 스텔라 장은 눈빛을 낮게 깔고 속삭였습니다. 내 아들은 멈추라 했어. 하지만 누군가는 멈추지 않았지. 그리고 호세도 그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떠나간 거야. 그래서 사라진 거야. 루시아는 분노로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정말로 끝났네요. 최종 이사회는 놀랄 만큼 간결했습니다. 루시아는 새 경영 원칙을 딱 4줄로 정리했습니다. 혈연보다 계약, 권력보다 윤리, 비밀보다 기록, 복수 대신 회복. 문태경은 거기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설명은 짧게, 수치는 크게, 감정은 담지 않게. 기자들은 제목 뽑느라 분주했고 시장은 짧은 박수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세리가 루시아에게 왔습니다.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마치 한 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나 도망 안 갈게요. 내 잘못은 내가 안고 갈게요. 내 정체도, 내 과거도. 루시아는 그 말을 오래 기다렸던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리야,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가 버틴 20년이 헛되지 않아. 그 시간들이 의미가 있다는 뜻이야. 둘은 손을 맞잡았고 그 손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와 딸. 피가 아닌 것으로 맺어진 관계였지만 이제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조용한 공원 벤치에서 민두식이 메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태경에게. 내 부모님 앞에 가서 내 죄를 내 입으로 말하마. 30년을 미루었고 40년을 숨겼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내가 말할 차례다. 늦었지만 늦었다고 하지 않으려는 노인의 손가락이 종이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스텔라 장은 차 안 작은 액자를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액자 속엔 젊은 정호세가 웃고 있었습니다. 에미가 아들을 잃으면 끝난다고들 하죠. 그런데 나는 끝나지 않았어. 태경을 얻었으니까. 다른 방식이지만 나는 아직 어머니네. 그 말은 누구를 향하기보다 자신에게 돌려주는 문장이었습니다. 정호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에 남겨두는 말이었어요. 민지섭은 빈 사무실 창가에 서서 휴대전화에 단 한 단어를 남겼습니다. 가능. 그 한 단어가 스스로에게도 확인의 문장이 되어 흔들리던 마음을 매만졌습니다. 아버지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그저 자신만의 길이 가능하다는 확인이었어요. 민수정은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내 지분은 내일의 나에게. 봉투에 넣을 필요가 없었지만 굳이 넣어 무게를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 자신이 책임질 것이라는 상징으로요. 민경채는 책상 위 사진을 제일 아래에 넣었습니다. 젊은 정호세가 멀어질수록 선명해지는 것이 있었죠. 그건 자신의 욕심이었습니다. 왕좌를 바라던 눈빛. 그 눈빛이 정호세를 버리게 했고 민세리를 호적에 올리게 했고 스텔라 장을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노트에 세 단어를 적었습니다. 절차 자리 세리. 첫 단어 옆엔 크게 체크, 둘째 옆엔 점 하나, 셋째 옆엔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은 자리가 오히려 가장 많은 걸 말해준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민세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그건 자신도 모를 일이었어요. 하지만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절차였으니까요. 밤과 새벽 사이 도시의 박동은 같은 박자를 흉내냈습니다. 끝난 인연이라는 스텔라 장의 문장이 낮게 울렸고 그 선언 뒤에서 사람들의 문장이 각자 자리를 찾았습니다. 수와 절차, 이름과 책임이 차례로 올라섰습니다. 어둠을 통과한 빛이 먼 유리창에 닿을 즈음 모두의 얼굴엔 오늘을 닫고 내일을 여는 표정이 얇게 얹혔고 같은 문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마지막 반전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법정 구인장 정식 송달 직전 검찰 서버에 익명의 제보 파일이 올라왔습니다. 타임스탬프는 새벽 3시. 누군가 밤새 이것을 준비했다는 뜻이었어요.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도 아니었다. 파일을 연 순간 화면엔 공 실장의 육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건 새로운 녹음이었습니다. 죽기 전 공 실장이 남긴 음성이었어요. 그날 나는 두 아이를 바꿨고 세 번째 아이를. 공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따른 건 내 선택이었지만요. 음성이 일시 정지됐다가 다시 재생됐습니다. 민세리는 호세와 민경채의 아이가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민세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아이이기도 합니다. 청취자들의 숨이 멈췄습니다. 그게 뭐라는 건가요? 그 아이는 20년 전 태어났을 때 이미 두 개의 정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세의 딸이자 민경채의 딸이자 그리고 동시에 루시아의 딸이었습니다. 세 명의 피가 섞여 있었던 겁니다. 검찰 담당자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저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된 방법은 DNA였습니다. 음성 파일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고 자막이 나타났습니다. 첨부 공식 DNA 검사 결과 법원 공증.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고 각자의 내일을 더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내일은 더 이상 같은 방향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루시아는 조용히 말했는데요. 그 말은 곧 민강 유통의 새벽에 새겨질 표어가 되었습니다. 태양은 삼키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예요. 흔들려도 무너져도 다시 떠오르는 거.
그게 태양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자리엔 회복이, 거짓의 자리엔 기록이, 복수의 자리엔 책임이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사라졌고 누군가는 남았지만 남은 사람들은 이제 압니다. 막장은 뜬금없이 죽음이 찾아와도 끝은 진짜 끝이 아니라 새 리듬의 시작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리듬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DNA 결과가 공개된 날 모두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민세리의 정체가 결코 하나가 아니었다는 사실. 혈연보다 더 강한 것들이 있다는 깨달음. 그리고 한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돌아갈 길을 남겨두는 게 왜 복수보다 더 무서운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이 자고 새해가 시작됩니다. 민강 유통의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고 모두가 한 층씩 내려가거나 올라갑니다. 하지만 누구도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알았거든요. 왕좌는 늘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비밀은 반드시 터진다는 것을. 그래서 남은 것은 기록뿐입니다. 숨겨지지 않은 기록,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록. 그것이 민강 유통을 살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끝입니다.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